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톰 콜리, 마이클 야드니 지음, 최은아 옮김,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남다른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남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여 더 큰 부를 이루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데요. 이 책은 부를 쌓는 토대를 부자 습관에서 찾고 있습니다. 부자는 운이 좋고 가난한 사람은 운이 나쁘다고 하는데요. 성공하는데 운이 정말 중요할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 행운을 경험했습니다. 솔직히 운이 좋지 않다면 성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운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유 없는 행운입니다. 복권 당첨이나 예상치 못한 상속 등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행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이유 없는 불행인데요. 이유 없는 행운처럼 이 운 역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종류의 운을 유발하는 사건은 대부분 우리의 영향력 밖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회의 운으로 이 운은 좋은 습관의 결과로 생기는 행운입니다. 기회의 운은 사과밭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땅을 갈고 사과 씨를 심고 사과 나무의 성장에 맞게 부지런히 영양분을 공급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사과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오랜 시간에 걸쳐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얻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사과들이 기회의 운이 됩니다. 부자 습관은 기회의 운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많은 기회들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옵니다. 이런 기회를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 습관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기회의 운이 따라옵니다. 네 번째는 해로운 운입니다. 성공에 실패한 사람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 습관과 마찬가지로 나쁜 습관도 씨앗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불행히도 나쁜 습관이 뿌리를 내려 탄생한 나쁜 열매는 해로운 운을 안겨줘 성공하지 못한 삶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시키려면 올바른 종류의 운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부자 습관에 따라 살면 올바른 종류의 운을 끌어당기는 일이 보장됩니다. 평소 부자 습관을 나타내며 살다 보면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제 눈앞에 달린 과일을 따듯 손을 뻗어 기회를 잡기만 하면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습관 30가지. 부자 습관 1. 모든 것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내가 가진 습관을 먼저 파악하겠다. 좋은 습관이 성공의 토대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습관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습관과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많고 나쁜 습관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습관이 도움이 되고 어떤 습관이 해가 되는지 판단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신의 습관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자 습관 2.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나는 꿈을 정의하고 꿈을 이루어줄 목표들을 설정할 것이다. 매일 나는 꿈을 실현시키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겠다. 성공한 사람은 꿈을 이루게 해주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들은 장기적 관점으로 사고하고 끊임없이 미래의 이상적 삶을 바라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조정을 하면서 특정 행동을 취하고 그래도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 행동을 수정합니다. 3. 온전히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지식을 늘리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소한 매일 30분씩 투자할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시간을 자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자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꿈과 목표에 맞게 매일 자기 개발에 힘씁니다. 여기에는 추가적인 자격증과 학위치 등 새로운 역할 개발 등이 수반됩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프로젝트에 참가해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사업을 추진하거나 경력을 키우고 예리한 생각을 유지하고 지식을 확장합니다. 4.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말해줍니다. 나는 매일 30분씩 운동을 하겠다. 나는 매일 몸에 좋은 음식을 먹겠다. 성공한 사람은 매일 운동하고 바른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먹는 종류뿐 아니라 먹는 양도 고려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음식 섭취를 관리합니다. 그들은 폭식과 폭음 또는 과식과 과음을 피합니다. 5. 부자 관계가 있고 가난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성공 마인드를 지닌 사람과 튼튼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극과 극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부자를 만들어주는 인간관계가 있고 해로운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부자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이 발전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의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하고 낙천적이며 감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열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평생 학습자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우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6. 중용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매일 절도 있는 삶을 살겠다. 절도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지나침을 삼가하는데요. 그들은 격렬한 감정적 변화와 중독, 강박, 폭음 및 폭식, 단식, 극단적 쾌락, 광적인 행동을 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그들은 안정된 상태에서 삶을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즉, 성공한 사람은 인생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7. 미루는 버릇을 없애야 합니다. 나는 매일 목표를 이루는 행동을 하겠다. 미루려는 생각이 마음속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면 당장 하라라는 확언을 통해 그 생각을 즉각 몰아내야 합니다. 일단 행동으로 옮기고 나면 그 행동에 몰입되고 미루려 했던 생각은 싹 사라집니다. 그 일을 완수하면서 우리는 고무되는 감정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8. 긍정의 힘. 나는 매일 나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겠다. 성공한 사람은 긍정, 열정, 에너지, 행복감, 균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강력하고 삶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며 자신감과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부자들은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합니다. 태도를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만들기 위해 긍정적인 확언을 활용합니다. 9. 저축 없이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수입의 10%를 저축하고 남은 90%로 생활하겠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에게 먼저 지출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각종 청구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적어도
수입의 10%는 저축이나 투자, 은퇴 자금으로 떼어 놓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고 그 투자를 꾸준하게 관리하며 투자 수익에 대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정합니다. 10. 말과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매일 말과 감정을 통제하겠다. 부자들은 분노, 시기, 흥분, 슬픔, 그 밖의 사소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나쁜 감정을 모두 몰아내고 그런 감정을 1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정적 감정은 나쁜 선택을 하게 해 결국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감정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체합니다. 11. 작은 성공에서 큰 성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열정 없이도 잘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지 못합니다. 열정이 없다면 작은 성공에만 머물게 되고 더욱 큰 성공은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열정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열정이 있다면 목표와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정은 우리를 성공이 마땅히 찾아올 만한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12. 어느 누구도 실패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가장 끈기 있는 사람이 최고의 성공을 거두며 최대의 부를 쌓습니다. 끈기가 있다는 것은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끈기는 좋든 싫든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날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의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3.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나는 긍정적 믿음만 받아들이고 부정적 믿음은 없애겠다. 믿음은 부를 창출할 수도 있고 가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으면 그것이 옳고 자신이 어리석다고 믿으면 그것이 옳습니다. 또한 삶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 믿으면 그것이 진리고 삶이 지옥이라 믿으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 사고방식에 열린 마음을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제약을 만드는 부정적인 믿음은 없애고 생각을 확장합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14.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나는 성공 멘토를 찾아내겠다. 성공하려면 부자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성공 멘토를 찾는 것입니다. 멘토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의 성공에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15. 집중력이라는 위대한 자산을 가꾸어야 합니다. 나는 매일 꿈과 목표에 집중할 것이다.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지 않겠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자발적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 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 집중을 겨는 스위치는 꿈이나 꿈을 이루게 해주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발적 집중을 활용합니다. 16. 좋은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나는 좋은 목표만 설정하고 나쁜 목표는 멀리하겠다. 좋은 목표는 달성됐을 때 장기적인 유익과 행복을 줍니다. 이런 목표는 개인의 성장을 돕고 행동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꿉니다. 좋은 목표는 우리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겨줍니다. 여기서 B 지점은 더 나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더 많은 자산, 좋아진 건강, 더 나은 직장, 더 높은 수입, 자녀를 위한 더 좋은 교육 시스템 등입니다. 17. 충분히 계산되었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위험을 감수하겠다. 성공한 사람은 위험 감수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두려워서 몸을 사리는 위험을 그들은 감수합니다. 위험은 성공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18. 부는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향합니다. 나는 매일 인내를 훈련하겠다. 집중과 끈기, 인내, 이 세 가지는 성공한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입니다. 여기서 인내가 습득하기 가장 어려운 특성일 수 있습니다. 성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으로 가는 여정에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목표와 꿈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성공을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봅니다. 19. 계획이 아닌 결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 성공한 사람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되 항상 그보다 더 많이 해내고자 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려운 임무를 맡기 전에 이미 성공할 준비를 갖춰 놓습니다. 그들은 처음 업무 관련 약속을 하는 단계에서 상대의 기대치를 낮춤으로써 다른 사람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20. 부자가 되려면 추가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겠다. 성공한 사람은 하나의 소득원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면서 다양한 소득원을 만듭니다. 각각의 추가적 소득원은 추가 소득을 안겨줌으로써 그 돈을 투자에 사용해 또 다른 소득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직장이라는 단 하나의 소득원에만 기댑니다. 21. 레버리지는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나는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레버리지의 힘을 이용하겠다. 성공한 사람은 레버리지 힘을 이용해 목표와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얻습니다. 레버리지란 삶에서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자산, 지식, 기술, 시간, 돈, 관계 등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은 비슷한 사고 방식을 지닌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예전에는 굳게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22. 소음을 신호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나는 공포나 의심이 생기더라도 목표와 꿈을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 성공한 사람은 만약 뭐뭐라면 게임을 즐깁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만약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면, 만약 그 일을 해서 행복해진다면, 만약 꿈꾸던 삶을 이룰 수 있다면, 만약 나의 가치가 더 상승한다면, 이처럼 만약 뭐뭐라면 게임은 부정적 생각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긍정적 생각으로 대체하게 해줍니다.
이 게임은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할 때 직면하는 두려움과 의심, 불확실성을 제거해 줍니다. 23. 피드백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구하겠다. 성공하려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일을 바꿔야 하는지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쓰라린 인생 경험을 통해 배우려면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지만 피드백을 통해 배우면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24. 신세 지는 것은 귀중한 파트너를 얻는 방법입니다. 나는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요청하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실제로 그것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25. 하지 말 것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나만의 하지 말 것 리스트를 만들고 매일 지키겠다. 하지 말 것 리스트는 시간을 낭비하는 행동이나 나쁜 습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에 방해가 되는 행동 등 결코 해선 안 되는 행동을 작성한 리스트입니다. 하지 말 것 리스트는 해선 안 되는 일을 자각하게 해줍니다. 해야 할 일 리스트가 성공을 위한 탁월한 도구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목적지의 방까지만 데려다 줍니다. 하지 말 것 리스트가 있어야만 목적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통해 우리는 성공의 방해가 될 수도 있는 행동을 자각하게 됩니다. 26. 질문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배우기 위해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 지식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질문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음으로써 많은 시간을 절약합니다. 27.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이익도 기대하지 않고 내 시간을 기꺼이 주겠다. 성공한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보편적 성공 법칙 중 하나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가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어야 합니다. 28.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매일 행복해지려 노력하겠다. 인생이란 원래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천재가 깨어나고 인간을 독특하게 만드는 창조성이 뇌에서 발현됩니다. 다른 사람의 목표를 추구하면 행복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추구하고 인생에서 자신만의 주된 목적을 쫓아야 합니다. 29. 우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도록 사람들을 훈련하겠다. 성공한 사람은 존중받고 예의 바른 대우를 받으려면 자신을 그렇게 대우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예스보다 노를 더 많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심 있게 대하고 자신의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도록 훈련합니다. 30. 부자가 되려면 팀을 꾸려야 합니다.
나는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추종자를 찾겠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는 성공의 여정을 홀로 가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부를 쌓으려면 꿈을 추구하고 실현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거의 100%는 팀의 협력을 요구합니다. 평범한 사람에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추종자를 찾은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꿈과 꿈을 향한 열정을 함께 나누는 광신도가 자신 곁에 있어야 극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롬 무어, 부와 성공의 기회라는 책입니다. 롬 무어 지음, 이수경 옮김,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입니다. 성공도, 발전도, 성장도, 행복도, 성취도 기회를 찾아내 붙잡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부와 성공을 위한 조언을 가득 담았습니다. 기회를 만들고 발견하고 손에 쥐는 방법, 그리고 오늘을 붙잡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습관과 기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붙잡아야 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은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주인이 돼야 멋진 미래를 만들 수 있으며 그 현재는 오늘입니다. 모든 성공은 오늘 이루어집니다. 오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음 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현재를 붙잡고 삶에서 승리하면 됩니다. 도전하고 시도할 기회, 성공할 기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오늘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결국 어떤 기회를 붙잡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렸습니다. 기회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이나 하루에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매 순간 찾아옵니다. 기회는 끝이 없이 무한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무한한 기회가 널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기회가 우리를 위한 기회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삶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는 불운을 가장하고 찾아옵니다. 기회는 하나의 구체적인 대상이지만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기회도 우리의 주관적 지각 속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회다, 아니다 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그 기회를 감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실수, 문제, 힘든 도전, 역경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이 없다면 성공도 할 수 없습니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그렇습니다. 성공하려면 먼저 실패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찾으려면 문제를 겪어야 합니다. 기회는 어디에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회는 변장하고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뭐든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법이라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기회는 힘든 일감으로 변장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분노, 두려움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늘 내 곁에 있지만 발견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자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저자에게 집을 사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체 그게 말이 돼? 내가 집을 산다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로만 느껴졌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 기회를 붙잡아 해마다
돈을 불리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멍하니 구경만 하는 동안 그 기회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은 단지 내가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가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모임은 늘 열리고 있었지만 한 번 가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매주 기회가 내 옆을 획획 지나쳐가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두려움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돈도 경험도 없는 놈이 집을 사겠다고 무슨 수로? 한심하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동산 모임에 나갔고 거기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업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그 자리에 바로 내 코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보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전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내게는 장애물만 보였습니다. 집을 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인맥을 쌓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두려움에 휩싸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회의 진짜 모습은 못 보고 변장한 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가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기회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방향의 모든 모퉁이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의 한가운데에도 우리가 겪는 모든 두려움과 실패와 희망과 꿈과 욕망 속에도 기회가 존재합니다. 일단 문을 열어 젖히면 기회가 무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회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기회, 상상을 현실로 바꿀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현실이 됩니다. 뭔가를 마음속으로 상상할 때, 경험을 기억할 때와 똑같은 두뇌 신경망이 사용된다면 두뇌는 상상한 내용을 기억과 똑같이 취급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상한 내용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종의 최면 효과와도 비슷한데 해낼 수 없다고 믿는 뭔가를 이루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런 제한적인 믿음을 끊어내고 실제로 해낼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에 관심이 생기면 그곳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고 결과가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목격합니다. 뭔가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면 그것에 변화가 생깁니다. 즉,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가장 잘 해내곤 합니다. 만일 건강해지고 싶다면 왕자의 게임을 정주행하는 대신 건강 관리를 1순위에 놓고 근력 운동과 신장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주파수에 맞추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생각과 에너지가 사방으로 분산돼 쓸데없는 감정과 두려움이 들어앉게 놔두는 대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나 목표에 생각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말입니다. 상상의 힘이 부와 성공을 불러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회를 놓칩니다. 이런저런 가능성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을 붙잡고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배우고 적응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심과 투지를 가져야 하며 근면함이라는 윤리도 갖춰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찾고 낙관적 시각을 갖고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시각화는 잠재력을 일깨우고 마음가짐을 변화시키고 주파수를 중요한 일들에 맞추게 합니다. 또한 시각화는 행운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은 행운이 아닌 놀라운 결과를 낳는 연결들을 활성화합니다. 운 좋은 사람들의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불운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는데요. 우리에게 행운을 좌우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얼마든지 기회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행운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행운이란 어떤 상황이 되기까지 취했던 행동들의 결과가 좋았을 때 이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서 기회를 만나는 걸까 아니면 기회 때문에 행운을 얻는 걸까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행운이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기회를 붙잡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영 그룹 엘리 골드렛은 행운은 기회가 준비를 만날 때 찾아오고 불운은 준비의 부재가 현실을 만날 때 찾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는 운과 관련해 왜 어떤 사람은 행운을 더 많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지 무엇이 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와이즈먼은 사람들을 실험에 참여시키고 질문지를 작성하고 일기를 쓰게 했으며 그들의 삶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했고 일부는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참가자는 자신은 지독하게 운이 없는 사람이므로 타인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말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자신의 입에서 나오면 저주가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행운은 마법도 아니고 무작위로 찾아오는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와이즈먼은 책에 운이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 모두 각자의 행운과 불운을 초래한 진짜 원인은 잘 모르지만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그들이 겪은 운의 상당 부분을 초래한 원인이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운에 영향을 미친 4가지 요인, 즉 4가지 법칙을 소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법칙, 기회를 만들거나 알아채는 능력이 있다. 와이즈먼은 신문을 이용한 실험으로 이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주면서 사진이 몇 장 실려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운이 없는 사람들은 몇 분이 걸렸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단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사실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신문 안에 적혀 있는 사진 세기는 그만하십시오. 이 신문에는 사진이 43장 들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직감의 귀를 기울여 운 좋은 결정을 내린다. 직감은 빠른 결정으로 중요한 기회를 붙잡아야 할 때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 긍정적 기대를 통해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최고가 된 모습을 상상하면 더 긍정적인 기대치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현실이 됩니다. 네 번째 법칙은 불운을 행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회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이 회복력을 언급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회복력이 강해서 불운을 행운으로 변화시키곤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있고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이가 자신은 지지리도 운이 없다고 반면 남들은 운을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믿어 버립니다. 왜 항상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남들은 어째서 저렇게 운이 좋을까? 그러면서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투덜댑니다. 자신을 불행한 운명의 피해자라고 여기며 이를 바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런 운명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변명합니다. 이런 생각은 기회가 다가오는 것을 막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면서 나에게 나쁜 일만 일어난다고 믿으면 기회를 만들 수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불운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런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킨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나는 피해자이고 상황을 다스릴 힘이 없으며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해당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 상황의 결과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상황의 긍정적 측면이 아니라 부정적 측면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나를 위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심지어 힘든 도전이나 역경도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면 그 일은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이롭게 하는 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나는 모든 일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믿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던 기회가 보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우리 앞에 놓인 거지 같은 상황도 그대로일지 몰라도 우리의 관점은 변했습니다. 기회와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했던 눈가리개가 사라진 것입니다. 부와 성공의 열쇠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은 한마디로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면 나의 자기 파괴적 행동 그리고 기회를 발견하지 못하게 막는 자신의 행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인식해야 그것을 바꿀 수 있으며 따라서 자신을 바꾸고자 한다면 자기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자기 인식을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몇 주 동안 자신이 한 활동 및 행동을 기록해 분석하면서 어떤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았는지, 어떤 부분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떤 습관을 버려야 할지 찾아냅니다. 혹은 하루 동안 자신이 한 일들을 기록하는데 각각의 일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얼마만큼 성과를 냈는지 등을 점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면이나 식사, 운동 습관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미팅이나 행사, 심지어 데이트 내용을 기록해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 수준, 기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힘, 인내심, 지속 시간, 들뜨는 기분을 느낀 순간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자신을 더 잘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쩌면 자신이 한 가지 작업에 집중할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타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한 가지 기회를 용기 내에 붙잡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편이 낫습니다. 아니면 다양한 경험과 역동성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지 모릅니다. 이 경우라면 여러 기회를 동시에 붙잡아 각각을 조금씩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나갈 때 더 큰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자신이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을 제대로 알아야 기회를 맞을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파스테르가 말했듯이 결국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성공은 열린 태도에 달렸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건 뜻밖의 상황을 기꺼이 이용하는 태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건 낙관적인 태도와 열정을 갖는 것, 유연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강한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그 긍정적 에너지를 수혈받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신을 깨어나게 하고 의욕을 북돋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과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것이 열린 마음의 힘으로 열린 마음의 소유자는 늘 모든 것에서 답을 찾고 모두에게서 배우며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하루를 전날 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날 준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아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성공적인 하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간절함이든 절박함이든 상황이 힘들어져도 내면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룰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삶에 찾아온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